네, 안녕하세요. 응급처치 설명드릴 김건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안내입니다. 예, 본 저작물은요 학교 수업을 위해서만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에 따라 이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요 온라인 학습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수업 중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캡처하여 수업 외의 저작물을 공간에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 요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목차를 살펴보시면요. 재난재해부터 해가지고 구조 운반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재난재해 유형입니다. 재난에 대한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제 하늘, 그 자연이죠.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또는 인간의 사회생활과 인명이 특별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적 이적 원인에 의해서 급격히 교란되고 피해를 입는 경우, 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특성은요, 아무래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또 하나 예측도 불가능하고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도 하긴 하지만 때로는 돌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피해가 막대하게 난다는 거, 그 다음 사회적 피해, 그 다음에 충격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자연재난은요, 종류를 살펴보면요, 지진, 태풍, 홍수, 호우, 낙뢰, 강풍, 풍랑, 폭설, 폭염, 이제 황사, 지진, 해일, 가뭄 등으로 있고요. 재난관리법의 제2조 1항에 보면요, 화재, 붕괴, 폭발,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들을 다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렇지 이렇게 잘 나타난 건 없었는데 갈수록 이제 이런 재난에 대한 빈도수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으로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비상 품목들을 구비하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도쿄도청에서 도쿄가 이제 일본이 이런 재난에 대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잘 이렇게 여기저기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도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가 되니까요. 요거 잘 기억했다가 메모하셔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미리 구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 라이터, 물, 침낭 같은 거 있죠. 라디오, 신분증, 화폐, 이런 것들. 그 다음 그 외에도 이런 지도, 끈, 이제 수건, 다용도 칼, 담요 등 양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갑자기 사람이 이제 제대로 먹을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이죠. 통조림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가장 길지요. 예. 그다음 마스크, 요새 마스크 많이 유명해졌죠. 예. 그다음 구급상자, 랜턴 등이 있습니다. 한 다중손상 중증도란 뭐냐 하면요, 이제 요거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재난이나 재해 이런 또는 사고가 발생 시에요,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다중 손상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이제 대피 및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학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의료관리사 근본적이 원래 3단계로 그 기준에 따라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한 경우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죠. 그러니까 즉 뭔 말이냐면 생명이 위급해서 이걸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이제 장애가 남을 수 있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생명의 위협이나 어떤 사지에 절단 초래될 수 있는 환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표시로 말하면 이제 빨강색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이제 대기로 구분하는데요. 이제 생명의 위험이나 위험이 또 위험한 상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조 대상 2순위죠. 노란색으로 표시하고요. 3순위 같은 경우는 최소라고 해가지고요. 처치가 지연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뭐 장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뭐 만성적 손상이라든가 뭐 경증 손상을 입은 환자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3순위 구조 대상입니다. 초록색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 및 사망에 이른다는 상태, 이제 데드, 맥박이 없고 호흡이 없는 상태, 임상적 사망, 이제 검정색을 표시하고요. 뭐 나중에 수습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눠서 이제 이송해 주시면 돼요. 자, 응급 처치가요, 뭐 각 나라마다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령들이 기준이 됐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선한 사마리안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요, 이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아마 여기 써있는 신약성서에 누가복음서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있었어요. 사고 당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상처까지 입었고요. 근데 당시 상류계층의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냥 지나쳤고요. 오히려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음에 대한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 자신이나 이건 문제 재해석하자면요, 이제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구조 불이항을 처벌하는 법규를 통칭 구조 거부죄 혹은 불구조죄라고 불립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서는 선한 사마리법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이 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유기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꽤 큽니다. 사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징역 5년입니다. 응급처치를 못하면요, 신고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진시 안전사항 설명드리자면요, 이제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는요,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을 대피하셔야 되고, 해안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방송을 듣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해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지진 발생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진이 또 여진이 계속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해이라든가 기타 이런 재앙들이 또 연달아 나니까요. 지진이 멈췄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신속히 행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진 대피 요령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또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집 안에 있을 경우랑 집 밖에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입니다. 집 안에 있을 경우에는요, 먼저 현관문 탈출로를 먼저 문을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 놓고 그 다음에 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 차단해 줍니다. 차단해 주고 그 다음에 탁자나 책상 아래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쿠션, 머리를 보호할 만한 걸 들고 가서 탁자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멈추고 나면 그때 바깥으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자, 집 밖에 있을때는요, 지나가다 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건물에 가깝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뭐 떨어지거나 뭐 바람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머리를 보호할 만한 것들, 가방이든 뭐든 보호할 만한 걸 들고 머리를 보호하면서 어디요? 건물과 거리 뛰고 좀 최대한 멀리 운동장이라든가 공원 같은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저기 엘리베이터에 있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기 전이면요, 계단을 이용하시는데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지진이 열렸다 그러면 빨리 내리셔야 돼요. 번호를 다 누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열린 문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학교에 있는 경우는 뭐 집안에 있는 이유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 백화점, 마트 같은 경우도 이런 진열장이나 떨어진 물건으로부터 이제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뭐 이렇게 장바구니라든가 기존에 뭐 머리를 보호할 만한 것들을
위로 올린 다음에 기둥 같은 데 있죠. 기둥 같은 데나 아니면 왜냐하면은 붕괴가 되면 기둥 쪽이 가장 늦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둥 쪽에 있다가 흔들림이 먼저 밖으로 얼른 대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극장이라든가 전철, 그 다음에 운전하실 경우 이런 경우 있으니까 각 장소마다 차이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같은 장소 같은 내용입니다. 지진의 이제 규모를 표현한 건데요. 밑에 있는 게 9.0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적게 2.5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여기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이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4.0 볼까요? 4.0일 때는 집과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이 움직이며 형광등과 같이 매달린 물건이 흔들리거나 물이 출렁거린다. 이런 정도면 4점 미만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약간 놀아 깨는 경우, 약진이라고도 하고요. 이 정도면 뭐 7.0 같은 경우는 뭐 30% 파괴되고 산세타라든가 뭐 땅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제 위험하니까요. 뭐 안전한 길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 진동 여지도 멈추면 빨리 대피할 만한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팁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다음 이제 화상에 대해서 이제 응급처치는 어떠한가? 화상이란 것은 이제 뭐 불이라든가 뭐 뜨거운 물 이런 것들 열에 의하거나 이렇게 화상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자, 화상을 입게 되면요. 일단은 피부가 일단은 익어요. 타는 거니까 거기에 그런 걸 생각해 두시고 좀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자, 화상이란 것은 주로 열에 의해서 피부와 피부 부속 기관에 생긴 손상을 의미합니다. 발생하는 화상의 약 90% 정도가 뜨거운 액체나 물건, 화염, 일광 등에 의해 생깁니다. 전기화상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요. 특히 전기화상의 경우는요, 눈에 띄는 화상 병변이 적어도 내부 조직이나 장의 손상이나 심지어는 심장의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럴 때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요, 물론 반드시 의사하기지만 거기까지 의사한테 가기까지는요, 그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화상 이후로 환자 시계라든가 반지, 몸에 붙은 들만한 것들, 장신구들은 최대한 빨리 벗기셔야 돼요. 이 피부가 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환부가 더 증가 안 좋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상 부위를 빨리 찬물에 20분 이상 담가두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이든 간에 될수면 담가주면 흐르는 물에 피부가 더 벗겨나갈 수 있으니 위험하니까 일단 차가운 물에 담가두고요. 그 다음에 화상 부위에 깨끗한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답니다. 자, 경증의 화상일 경우는요, 이제 가벼운 화상일 때는요, 흐르는 차가운 물에 15분 정도 식혀주면 됩니다. 너무 센 물이 하면 상처가 벌어지니까요. 1도 화상의 경우는 상체에 항생제 연고나 화상 연고를 발라주면 상체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바른 수건이나 반창고 등으로 상처 부위를 덮어주고요. 이후 이제 화상부의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상처 부위를 가볍게 닦아주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줍니다. 화상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지는 등 염증 반응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이 보이면 바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가 식으면요, 얼음찜질을 합니다. 중증 화상일 경우는요, 화학물질이나 전기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경우는 곧바로 응급실 데려갑니다. 전기로 인한 화상은 신체 내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손상 정도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19에 연락하고요. 신속하게 응급실에 가시고요. 상처 부위에 연고나 크림 등을 바르지 말고요. 화상 부위에 밀착된 의복을 억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게 음식물에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2도) 이상 화상일 경우는 바로 방문해서 최대한 빠르게 구급대가 오면 좋긴 하지만
그다음 화학제품 전기로 인해 화상 입은 경우도 바로 하셔야 됩니다. 화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대고 얼음줄을 하지 않습니다. 심할 2도 이상 화상일 때는요. 화상 부위에 밀착된 의복을 억지로 벗기지 않고요. 그대로 상처에 크림, 감자, 소금, 간장, 된장 등 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가셔야 돼. 예. 자, 화상에 대해 잠깐 이제 기본 지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화상은 크게 이제 3도는 3도, 2도, 1도로 나눕니다. 아까 경증 이쪽에 1도 화상 요걸 말하고요. 피부가 가장 바깥층인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한 빨갛고 통증 정도 나오죠. 중증일 경우 2도 화상을 보통 말합니다. 표피층과 내피층이 모두 화상을 입은 경우에요. 피부가 빨갛게 보이고요. 물집이 생깁니다. 심한 통증이 있죠. 3도 화상 경우는요. 좀 이제 회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예. 뭐 근육층까지 화상을 입은 격이라 이제 뭐 검게 가루처럼 보입니다. 거의 뭐 끔찍한 수준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3도 있거든요. 근데 4도는 뭐 죽는 거고요. 뭐 여기 지금 피부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타는 정도예요. 덮여비고요. 네, 안에 심피비고. 2도는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3도는 뭐 진짜 거의 이제 세균 감염에도 거의 면역이 뭐 세균이 감염될 우려도 높아지고 정도의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 표고 도표는 이제 피부의 단백질이 파괴되는 시간입니다. 이 온도에 따라서 그 휴가선이 8초면 다 바로 탑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요, 한번 사고 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거는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보관하셔야 되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요. 세면실이나 화장실은요, 사용하는 수도꼭지의 물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고요. 수도꼭지를 만지거나 장난치는 행위를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난방용 제품 주변에 보호대를 설치하시고요. 아이들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조리용 기구는 사용 후 손잡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땡기다가 괜히 또 큰일 납니다. 뜨거운 그릇이나 정수기물 등이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요. 꼭 조심하시고요. 예방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